손씨는 서산대사 경어대사 청매인호와 더불어 한국 손씨의 국보적 존재였던 소요태능에 자네를 보내며입니다. 작년에 우리 여산에서 이별했더니 오늘은 초수가에서 자네를 보내네. 나뉘는 마음 흘러 아득히 그대와 나는 말이 없고 꽃지고 새울며 남은 봄이 가고 있네. 원제는 증별준소사입니다. 거년 벼라 여산정 금일송군 초수빈 이사유유 양무어 낙화제조 우잔춘. 여기서 여산은 중국 강서성 북쪽에 있는 산을 말하고 초수는 초나라물. 여기서 여산과 초수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는 물가를 말하고 유유는 나뉘는 마음이 물이듯 흐르는 모양을 뜻합니다. 이별은 어쩌면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떠난다는 그 자체가 일체의 수식을 배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체의 수식을 뽑다 보면 현실의 관계 속에서 패배자가 되죠. 그러나 이별은 이런 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해탈을 원하는 사람은 되도록 많은 것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런 이별의 순간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의 거울은 투명하게 닦여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여산에서 이별했더니 오늘은 초수가에서 자네를 보내네. 나뉘는 마음 흘러 아득히 그대와 나는 말이 없고 꽃지고 새울며 남은 봄이 가고 있네. 거년벼라 여산정 금일송군 초수빈 이사유유 양무어 낙화제조 우잔춘. 소요태능의 선시 자네를 보내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소요태능의 병들어 서재에 앉아입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방에만 앉아 있으니 찬 기운 두려워 문 밖을 못 나가네. 봄이 간다는 동자아이의 말에 놀라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잎이 시들고 있네. 원제는 병리서헌입니다. 포질경련 장타좌 법한유공 출문유 아동 홀보 춘광진 경기간산 녹엽조. 여기서 서헌은 서재의 창문을 말하고 타좌는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의 정서를 무리 없이 표현한 작품입니다. 1구와 2구의 일상적인 발상이 문득 3구에 와서 한번 굽이치더니 마지막 구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방에만 앉아 있으니 찬 기운 두려워 문 밖을 못 나가네. 봄이 간다는 동자아이의 말에 놀라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잎이 시들고 있네. 소요퇴능의 선시 병들어 서재에 앉아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벽송지엄의 진일선자에게입니다. 꽃이 웃는 뜰하게 비요 소나무 우는 난간 밖의 바람이네. 현묘한 이치를 어디서 찾는가? 이것이 바로 그대가 찾는 진리인 것을. 원제는 시 진일선자입니다. 화소 개전후 송명함해풍 하수궁 묘지 적의시 원통. 여기서 함은 난간을 말하고 하수궁은 어찌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뜻입니다. 묘지는 현묘한 이치를 말하고 원통은 원흉 무해한 진리를 뜻합니다. 비가 오고 꽃이 피고 소나무가지 바람에 우는 이 모든 것은 저 불멸의 구비침입니다. 아니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이대로 불생불멸의 이치인 것이죠. 깨달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버시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꽃이 웃는 뜰하게 비요 소나무 우는 난간 밖의 바람이네. 현묘한 이치를 어디서 찾는가? 이것이 바로 그대가 찾는 진리인 것을. 벽송지엄의 선시 진일선자에게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고려 불교의 중흥에 앞장선 태고 보우국사의 꿈속에서입니다. 꿈속에서 온 때에 그 길을 찾아 장안의 술집에서 나무소를 탔더니 나무소가 변하여 봄바람 되어 꽃 피우고 버들잎 뿜어내네. 목리극심 내시로 장안주사 김오구 모구화작 춘풍의 탄화계류 여림구. 여기서 장안은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변화한 도시 정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주사는 술집을 말하고 타는 꽃망울 등이 터지다. 림구는 아름다운 구슬을 말하죠. 어쩌면 인간은 꿈을 꾸기 위해 사는지도 모릅니다. 꿈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을 실현시키죠. 꿈은 제2의 삶이다라고 네르발은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온 때에 그 길을 찾아 장안의 술집에서 나무소를 탔더니 나무소가 변하여 봄바람 되어 꽃 피우고 버들잎 뿜어내네. 태고 보우국사의 선시 꿈속에서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환성지안의 계암에게입니다. 산월이 간담에 빛나고 솔바람이 뼛속을 관통하네. 조사의 진면목이여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려는가? 원제는 시계암입니다.
산월 휘간담 송풍 관총루 조사 진면목 하필 용타구. 여기서 산월은 산에 뜬 달을 말하고 간담은 간과 쓸개를 말하죠. 조사 진면목이란 달마대사의 진면목으로 선의 종수, 불멸의 이치를 뜻합니다. 계암이라는 선생에게 주는 시입니다. 시상은 간결하고 선지는 빛나지만 시정이 좀 단조로운 게 흠이죠. 산월이 간담에 빛나고 솔바람이 뼛속을 관통하네. 조사의 진면목이여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려는가. 산월 휘간담 송풍 관총루 조사 진면목 하필 용타구. 환성 제안의 선시 계암에게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송나라 선생이었던 송승공의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입니다.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 귓속에 큰 바다의 파도가 이네. 입 없는 저 아이 말문 열기 전 문 밖에선 뇌성 병력 전투가 치열하네. 염송 제50칙 공안송입니다. 알리 수미 중업급 이중대해 첩파란 무언동자 미개구 문해뇌성 조전한. 여기서 수미는 높은 산을 말하고 업급은 산이 높고 험준한 모양을 말합니다. 첩파라는 파도가 연달아 치다라는 뜻이죠. 개구즉착이란 입 벌리는 순간 빗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로도 갈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이죠. 오직 직관으로 체득해야 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직관이라는 이 말도 틀렸습니다.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 귓속에 큰 바다의 파도가 이네. 입 없는 저 아이 말문 열기 전 문 밖에선 뇌성병력 전투가 치열하네. 알리수미 중업급 이중대해 첩파란 무언동자 미개구 문해뇌성 조전한.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 였습니다. 는 중국의 선생이었던 미람 함거래 눈먼 나귀 무리지어입니다. 깨어남과 잠든 것이 얼마나 다른가. 눈먼 나귀 무리지어 마음밭은 난장판. 지금 온누리는 숫돌같이 평평한데 갈피리만 바람마저 어지러이 울고 있네. 염송 제32칙 공안송입니다. 출득하여 미출시 한려성대 상전기 이금사해 평여지 노관영풍 료란취. 여기서 출득은 명상에서 나오다. 하여는 여하, 얼마나 라는 뜻이고 미출은 명상에서 아직 나오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려는 눈먼 나귀를 말하고 이금은 지금, 사해는 온 세상을 뜻하죠. 지는 숫도를 말하고 노과는 갈피리, 갈대피리를 말합니다. 평지풍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히 이를 만들어 수선 떠는 것을 말하죠. 깨닫는다거나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 본래 자리에서 본다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이 시의 1구와 2구는 본래 자리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읊고 있습니다. 3구는 본래 자리의 넉넉한 모습을, 그리고 4구는 그 본래 자리를 놓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를 반복하며 말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읊은 것입니다. 깨어남과 잠든 것이 얼마나 다른가. 눈먼 나귀 무리지어 마음밭은 난장판. 지금 온 누리는 숫돌같이 평평한데 갈피리만 바람 맞아 어지러이 울고 있네. 미람 함걸의 눈먼 나귀 무리지어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 때 선생이었던 단하 자순의 달밤의 홀로입니다. 장강의 달빛어리나 눈 가득한 맑은 빛은 고향집이 아니네. 문논이 고기 빼어 어디로 가는가. 밤이 깊어 여전히 갈 곳 속에 잠드네. 염송 제904칙 공안송입니다. 장강징철 인섬화 만목청광 미시가 차문 어주 하처거 야심의구 숭노화. 여기서 장강은 양자강을 말하고 징철은 물이 맑아 거울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도장 찍히듯 달빛이 수면에 찍히다. 섬화는 달빛을 말하죠. 만목은 눈에 가득하다는 뜻이고 의구는 옛날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의 근거가 되는 공안인 섬문 염송의 제904칙은 동산과 한 승려의 문답입니다. 이 시의 1구는 깨달음의 경지, 2구는 깨달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3구는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반문, 4구는 울고 웃는 이 인간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강의 달빛어리나 눈 가득한 맑은 빛은 고향집이 아니네. 문논이 고기 빼어 어디로 가는가. 밤이 깊어 여전히 갈 곳 속에 잠드네. 장강징철 인섬화 만목청광 미시가 차문어주 하처거 야심의구 숭노화. 단하자순의 선시 달밤의 홀로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의 선생인 장산법천의 금빛 갈기 낚으려고입니다. 금빛 갈기 낚으려고 고깃배 저갈채 뇌성병력 소리 푸른 하늘 깨어지네. 고기잡이 늙으니 이 물 깊이 어찌알리. 풍랑이 언덕 치는 소리만
부질없이 듣고 있네. 염송 제647칙 공안송입니다. 욕취금린 조정횡 괴년병력 하청명 오옹기식 담중의 공청풍파 박안성. 여기서 금리는 금빛 비늘을 가진 고기를 말하고 괴년은 소리가 크게 울리는 모양을 뜻합니다. 오옹은 고기잡이 노인이고 기식은 어찌 무엇을 알겠는가. 공청은 부질없이 듣고 있다. 풍파는 풍랑을 말하죠. 동문서답이란 동을 물었는데 서를 대답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뿌리를 알아야지 어설피 짐작하거나 몇 마디의 말 가지고는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것이죠. 이 자리, 즉 본성 자리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속이거나 사기칠 수 없는 자리임을 명심하십시오. 금빛 갈기 낚으려고 고깃배 저어갈째 뇌성병력 소리 푸른 하늘 깨어지네. 고기잡이 늙으니 이 물 깊이 어찌알리. 풍랑이 언덕 치는 소리만 부질없이 듣고 있네. 욕취금린 조정횡 괴년병력 하청명 오옹기식 담중의 공청풍파 박안성. 장산법전의 선시 금빛갈기 낚으려고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한국 선시의 국보적 존재인 소요태능의 순대사에게입니다. 개개의 면전에 명월이 밝으며 사람마다 발 아래 맑은 바람 불고 있네. 거울마저 깨뜨림에 흔적조차 없는지라. 한 소리 새 울음이 꽃가지에 오르네. 원제는 증순상인입니다. 개개면전 명월백 인인각하 청풍취 타파경내 무영적 일성제조 상화지. 순상인은 순이라는 이름의 승려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거울은 청정무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마저 초월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흔적 없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죠. 여기서 감지되는 영원 불멸은 바로 꽃피고 새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이죠. 이 삶 전체를 말합니다. 개개의 면전에 명월이 밝으며 사람마다 발 아래 맑은 바람 불고 있네. 거울마저 깨뜨림에 흔적조차 없는지라. 한 소리 새 울음이 꽃가지에 오르네. 소요태능의 선시 순대사에게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이었던 무감 최누의 섣달 금음날 밤에입니다. 오들잎에 바람이로 마음까지 흔들고 골마다 구름 피어 본성의 먼지이네. 파도 이는 겉모습조차 헤매지 마라.
삼라만상 낱낱것이 지인인에 속하나니. 원제는 제야음입니다. 유미풍동 심요수 곡곡운생 성기진 막파두두 간회사 수지만상 속진인. 여기서 제야는 섣달 금음날 밤, 즉 12월 31일 밤을 말하고, 유미는 가늘고 긴 미인의 눈썹, 버드나무 잎을 말합니다. 두두는 매사, 수지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한다. 지인이는 득도인, 깨달은 사람을 말하죠. 깨닫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지인이 된다는 것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감지하는 것이죠. 비록 보이는 형상과 들리는 소리가 각기 다르더라도 본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와 나 지인이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버들잎에 바람이로 마음까지 흔들고 골마다 구름 피어 본성의 먼지이네. 파도이는 겉모습조차 헤매지 마라. 삼라만상 낱낱것이 지인인에 속하나니. 유미풍동 심요수 곡곡운생 성기진 막파두두 간회사 수지만상 속진인. 무감 최누레 선시 섣달 금음날 밤에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부휴 선수의 일선자에게입니다. 이른 봄 매화꽃 만바람이여 가을 깊어 들국화 홀로 피었네. 매환이 들국화니 따지려 들면 뜬구름만 부질없이 오고 간다네. 원제는 일선화 구어입니다. 춘조 매화발 추심 야국계 욕설 개중사 부운 공거래. 여기서 일선화는 한선 수행자를 말하고, 공은 부질없이 공연이라는 뜻입니다. 꽃은 왜 피는가? 이유를 붙이고 논쟁을 하면서 이 꽃의 신비로움에 난도질하는 것은 사람이요, 꽃이 피면 그 향기를 찾아 어디선가 날아오는 것은 벌과 나비입니다. 인간이여, 그대의 대갈통을 때려 부수지 않는 한, 그 잘난 자만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대의 고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 봄 매화꽃 만바람이여 가을 깊어 들국화 홀로 피었네. 매환이 들국화니 따지려 들면 뜬구름만 부질없이 오고 간다네. 춘조 매화발 추심 야국계 욕설 개중사 부운 공거래. 부휴 선수의 선시 일선자에게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소요태능의 언법사에게입니다. 뿔 없는 무쇠소가 허공을 올라가서 저 재석신의 궁전을 여지없이 깨버리네. 몸을 돌려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는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눈바람 산마루네. 원제는 시언법사입니다. 초루무각 척허공 개파삼천 제석궁 번신각하 연북의 파미요두 설령풍. 여기서 척은 오르다라는 뜻이고 개는 돌이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삼천 제석궁은 제석천신의 궁전, 연북에는 이 세상을 말하죠. 초루무각은 무각초루의 도치입니다. 무쇠소라는 말도 이상스럽거니와 소가 뿔이 없다니 이건 또 무엇인가? 하나도 참구요, 둘도 참구요, 셋도 참구입니다. 제 아무리 떠들고 날뛰더라도 한 번 크게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뿔 없는 무쇠소가 허공을 올라가서 저 제석신의 궁전을 여지없이 깨버리네. 몸을 돌려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는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눈바람 산마루네. 소요태닝의 선시 언법사에게 였습니다. 작가미상의 선시 끝없는 풍월은입니다. 끝없는 풍월은 눈 가운데 눈이요, 다함없는 천지는 등불밖에 등불이네. 거들연기 환한 꽃에 10만 가호 묻혀있고 문 두드리는 곳마다 인기척이 있네. 무변풍월 안중한 부진건곤 등회등 유암화명 10만호 고문처처 유인응. 여기서 유암화명은 버드나무 가지 어둡고 꽃은 환하다 라는 뜻으로 무르익은 봄의 풍경을 말합니다. 더없이 충만한 심정을 봄과 대비시켜 읊었습니다. 1구와 2구는 득도인의 넉넉한 심정을, 3구와 4구는 무르익은 봄의 풍광을 읊고 있습니다. 춘만건곤 복만가, 즉 봄은 천재에 가득하고 복은 집안에 충만하다를 노래한 시입니다. 끝없는 풍월은 눈 가운데 눈이요, 다함없는 천지는 등불밖에 등불이네. 버들연기 환한 꽃에 10만 가호 묻혀있고 문 두드리는 곳마다 인기척이 있네. 무변풍월 안중한 부진건곤 등회등 유암화명 10만호 고문처처 유인응. 작가미상의 선시 끝없는 풍월은 이었습니다. 이번 선시는 작가미상의 개울가 돌여자입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가는 이치 알고 싶은가? 개울가 돌여자가 밤에 생황을 불고 나무 사람이 구름 속에서 판자를 두드리고 양주곡 한곡조 이경의 운해. 원자는 동산 수상행송입니다. 요회 동산 수상행
계변성녀 야취생, 목인 파판 운중박, 일곡양주 흡이경. 여기서 생은 생황, 목과 낙기 한 가지로 19개 또는 13개의 가는 대나무관으로 만드는 악기를 말합니다. 양주는 가곡의 이름이고 흡은 새가 우는 소리, 여기서는 양주곡의 연주 소리를 말합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는 말은 초현실주의자들을 녹여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동산수상행이란 공안의 하나죠. 그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운문이 말했습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동산수상행. 이 뜻을 알고 싶습니까? 물맛을 알고 싶거든 그대 스스로 직접 물을 떠 먹어볼 일이죠. 남의 물 먹는 데나 기웃기웃하며 물맛이 어떠냐는 등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아예 집어치우십시오. 가랑잎이 웃습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가는 이치 알고 싶은가? 개울가 돌여자가 밤에 생황을 불고 나무 사람이 구름 속에서 판자를 두드리고 양주곡 한곡조 이경의 운에 요해동산 수상행 계변성녀 야취생 목인 파판 운중박 일곡양주 흡이경. 작가 미상의 선시 개울가 돌여자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만해 한용운의 내원암에 가서입니다. 달없는 밤 산빛만이 고이 내린 눈에 어려 겨울모란 눈꽃송이 밤 향기를 마시네. 눈에 선한 가지 위에 차가운 넋은 내 시름엔 아니 들고 만리를 가네. 본제는 내원암 유목단수 고지수설 여화 이음입니다. 설염무월 잡산광 고수 한화 수야향 분명지상
냉정백, 불입인수, 만리장. 내원암은 경남 양산시 천성산에 있는 암자를 말합니다.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의 선시입니다. 모란 가지 위에 눈이 내려서 마치 모란 꽃 같음을 보고 읊은 시입니다. 전체에 흐르는 이미지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일구의 염자는 눈을 수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눈을 요염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긍하려 해도 그게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흰색은 아무리 불부터 봐도 차가움, 그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염스러움은 붉은 빛깔이 감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염기가 흐르는 것이죠. 달 없는 밤 산빛만이 고이 내린 눈에 어려 겨울 모란 눈꽃송이 밤 향기를 마시네. 눈에 선한 가지 위에 차가운 넋은 내 시름엔 안이 들고 만리를 가네. 만해 한용운의 손시 내원암에 가서였습니다. 원손씨는 중국 당나라 시인이었던 유장경에 영철 상인을 보내며입니다. 어두워가는 중림사 먼 종소리 저문에 어깨맨 삿갓에 석양빛 물드나니 청산에 홀로 아득히 돌아가네. 원제는 송영철 상인입니다. 창창 중림사 묘묘 종성만 하립 대석양 청산 독귀원. 여기서 영철은 당시 이름이 있던 시승을 말하고 상인은 승려를 말합니다. 창창은 어둑어둑한 모양, 묘묘는 그윽하고 먼 모양을 말합니다. 하립은 삿갓을 어깨에 매다. 하는 어깨에 맨다는 뜻이죠. 수묵화 한폭입니다. 1구 창창과 2구 묘묘, 3구 대석양과 4구 독귀원이 절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두워가는 중림사 먼 종소리 저문에 어깨맨 삿갓에 석양빛 물드나니 청산에 홀로 아득히 돌아가네. 유장경의 선시 영철상인을 보내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맹호연의 융상인의 암자를 지나며입니다. 선실엔 옷만 걸려있고 창밖에는 인적 없어 물새 나네. 하산길 절반은 황혼에 젖었나니 흐르는 물소리에 산은 더욱 다가오네. 원제는 과융상인 라냐입니다. 산두선실 괴승의 창외 모인 수조비 황혼반제 하살로 각청천성 연취미. 여기서 융상이는 승려를 뜻하는데 융은 인명입니다. 라냐는 아라냐의 한문음역으로 절을 뜻하죠. 취미는 파란 산 기운을 말합니다. 1, 2구는 암자의 정경을, 3구는 돌아가는 길의 정경을, 4구는 암자에 남겨두고 온 시인 자신의 아련한 심정을 읊고 있습니다. 시정이 무르녹은 작품입니다. 선실엔 옷만 걸려있고 창밖에는 인적 없어 물새 나네. 하산길 절반은 황혼에 젖었나니 흐르는 물소리에 산은 더욱 다가오네. 산두선실 괴승의 창외 무인 수조비 황혼반제 하산로 각청천성 연취미. 맹호연의 선시 융상인의 암자를 지나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당나라 시인이었던 왕창령의 경쇠치는 노인입니다. 쌍봉엔 해묵은 누더기 옷 한 벌이요. 한울림 경쇠 소리에 흰 눈썹 길게 날리네. 아, 뉘라서 야인의 이 마음 알리. 다만 봄풀이 푸름을 바라볼 뿐이네. 원제는 격경노인입니다. 쌍봉 가르이구 일경 백미장 수식 야윤의 도간 춘초방. 여기서 가르이는 거친 모직물로 만든 누더기 옷을 말합니다. 백발의 눈썹을 날리는 도인의 모습이 눈에 잡힙니다. 3, 4구는 그런 도인의 초탈한 심정을 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 외로움이 풀립되어 흔들리는 것은 웬일일까요? 쌍봉엔 해묵은 누더기 옷 한 벌이요. 한울림 경쇠 소리에 흰 눈썹 길게 날리네. 아, 뉘라서 야인의 이 마음 알리. 다만 봄풀이 푸름을 바라볼 뿐이네. 쌍봉 가르이구 일경 백미장 수식 야윈의 도간 춘초방. 왕창령의 선시 경쇠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부휴 선수의 공림사에서입니다. 흰눈에 달빛 어리는 깊은 밤, 마음은 아득히 고향에 가네. 맑은 바람 뼈 깊이 스며드는데 나그네 홀로 시정에 졌네. 원제는 숙공림사입니다. 설월 삼경야 관산 말리심 청풍 한철골 유객 독침음. 여기서 관산은 고향에 있는 산, 고향을 말합니다. 공림사는 충북 괴산 부근에 있는 절입니다. 일생을 선수행자로 산 부유 선수가 어느 날 이 절에서 하룻밤을 자며 읊은 시입니다. 흰눈에 달빛 어리는 깊은 밤, 시인의 마음은 지금 고향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흰눈에 달빛 어리는 깊은 밤, 마음은 아득히 고향에 가네. 맑은 바람 뼈 깊이 스며드는데 나그네 홀로 시정에 졌네. 설월 삼경야 관산 말리심 청풍 한철골 유객 독침음. 부휴 선수의 선시 공림사에서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하몰 해원의 월송 대사에게입니다. 달빛 들어 솔솔이 희고 솔잎 달빛 차게 젖어 있네. 그대에게 반야검을 주노니 돌아가 저 달과 소나무 사이에 누워 지내라. 원제는 증월송대사입니다. 월입 송성백 송함 월색한 증군 반야검 귀와 월송간. 여기서 반야검은 지혜의 검을 말합니다. 월송이라는 선생에게 주는 시입니다. 월자에서 솔바람 소리가 시다는 시상이 떠올랐고 송자에서 달빛을 차갑게 머금었다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이 월자와 송자는 삼구에서 지혜의 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달빛 들어 솔솔이 희고 솔잎 달빛 차게 젖어 있네. 그대에게 반야검을 주노니 돌아가 저 달과 소나무 사이에 누워 지내라. 월입 송성백 송함 월색한 증군 반야검 귀와 월송간. 하몰 해원의 선시 월송대사에게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당나라 시절 선생이었던 한산의 어젯밤 꿈에입니다. 나는 어젯밤 꿈에 집에 갔었네. 아내는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네. 북을 멈출 때는 무슨 생각 있는 듯 북을 올릴 때는 맥이 없어 보였네. 내가 부름에 돌아보긴 했으나 멍이 앉아서 날 알아보지 못했네. 아마 서로 나누인 지 오래됐기 때문이리. 귀 밑 머리털도 옛빛이 아니었네.
문제는 자기야 몽환가입니다. 자기야 몽환가, 견부 기중직, 주사 여유사, 경사 사무력, 호지 회면시, 황부 불상식, 응시 별단연, 빈모 비구색. 여기서 자기야는 어젯밤을 말하고 기중직은 배틀에서 배를 짜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배짜는 북을 말하고 빈모는 귀민 머리를 뜻합니다. 여옹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해 개원 19년 노생이라는 사람이 한단의 여사에서 도사인 여옹의 베개를 빌려서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조밥을 짓는 사이에 80년간의 영화스러운 생활을 꿈꿨다는 얘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하룻밤의 꿈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꿈의 길이는 아무리 길다 해도 불과 몇 초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이 길고 긴 잠의 몇 초란 말인가? 이것은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중력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몇백 배 무거운 중력을 가진 별에서 보면 우리의 100년은 1시간이 될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하는 나의 일생이 어느 세계의 1시간이라면 나는 바람 앞에 우는 갈대란 말인가? 나는 어젯밤 꿈에 집에 갔었네. 아내는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네. 북을 멈출 때는 무슨 생각 있는 듯, 북을 올릴 때는 맥이 없어 보였네. 내가 부름에 돌아보긴 했으나 멍이 앉아서 날 알아보지 못했네. 아마 서로 나누인 지 오래됐기 때문이리. 귀민 머리털도 옛빛이 아니었네. 자갸 몽환가, 견부 기중직, 주사 여유사, 경사 사무력, 호지 회면시, 황부 불상식, 응시 별단연, 빈모 비구색. 한산의 선시 어젯밤 꿈에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매월당 김시습의 옥피리입니다. 저 누가 옥피리를 부는가? 가을바람 타고 온갖 감회가 이네. 그 가락은 높아 구름 속에 아득하고 그 음절은 느릿느릿 달빛하고 흐르네. 설이 내린 보석정에 신라의 꿈은 다하고 입지는 계림에 별은 빛나네. 이것이 애를 끊는 단장곡인가? 아니면 고향을 그리는 그 곡조인가? 문제는 월야 문옥적입니다. 수행옥적 암비성 산입추풍 백감생
산획 조고 운묘묘 나후가완 월령령 상점포석 의관진 목락계림 성두명 불시욕취 장단곡 고성청야 갱관정. 여기서 산회조는 향가의 가락을 말하고 묘묘는 수면이 한없이 넓은 모양을 말합니다. 나후가는 향가의 한 가지고 와는 부드럽고 여유있다. 영령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죠. 점은 끈끈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서리가 내린 모양을 말합니다. 목락은 낙엽이고 계림은 신라를 말하죠. 성두는 별, 관정은 고향의 정을 뜻합니다. 옥피리는 신라의 세 가지 보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옥피리를 기점으로 시상은 무한한 감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 누가 옥피리를 부는가? 가을바람 타고 온갖 감회가 이네. 그 가락은 높아 구름 속에 아득하고 그 음절은 느릿느릿 달빛하고 흐르네. 서리 내린 보석정에 신라의 꿈은 다하고 입지는 계림에 별은 빛나네. 이것이 애를 끊는 단장곡인가? 아니면 고향을 그리는 그 곡조인가? 수행옥적 안비성 산입추풍 백감생 산회조고 운묘묘 나후가완 월령령 상점포석 의관진 목락계림 성두명 불시욕취 장단곡 고성청야 갱관정 매월당 김시습의 선시 옥피리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방송 8대가 중 한 명인 소식의 망호루입니다. 먹구름 산을 가리기 직전 흰 빛발 구슬되어 뱃전에 쏟아지네. 구슬은 산산조각 바람에 흩어지고 망호루 아래 강물은 마치 하늘 같네. 원제는 망호루 취서입니다. 흑운 번목 미차산 배구도주 란입선 곤지북내 홀취산 망호루하 수여천. 여기서 곤지북내는 대지를 말아버리듯 바람이 몹시 부는 모습을 말합니다. 망호루는 중국 항주의 봉황산에 있는 누각을 말합니다. 먹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뱃전에 꽂히는 그 순간을 사진 찍듯 읊고 있습니다. 과연 소동파 그 대가다운 문장 솜씨입니다. 먹구름 산을 가리기 직전 흰 빛발 구슬되어 뱃전에 쏟아지네. 구슬은 산산조각 바람에 흩어지고 망호루 아래 강물은 마치 하늘 같네. 흑운 번목
미차산 배구도주 난입선 권지풍내 홀취산 망호루하 수여천 소동파의 선시 망호루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이었던 청매 인호의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입니다.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 봄바람을 베자 눈 쌓인 빈뜰에 붉은 잎 떨어지네. 예서 만일 시시비비를 논한다면 반달은 이미 서쪽 봉우리로 넘어가네. 문제는 소림단비입니다. 일휘상인 참춘풍 설만공정 낙엽홍 절이시비 재변요 반륜한월 침서봉 소림은 중국의 숭산 소림사를 말합니다.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소림단비는 소림사로 달마를 찾아간 해가대사가 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팔을 잘라 달마에게 바쳤다는 고사를 뜻합니다. 상인은 설이 끼운 감도는 칼날을 말하고 설만공정은 해가대사가 팔을 잘라 달마에게 바칠 때는 마침 눈이 무릎까지 쌓인 새벽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엽홍, 여기서는 해가대사의 팔에서 떨어지는 피를 붉은 단풍잎에 비유한 것이죠. 1구는 칼을 뽑아 왼팔을 베는 해가의 모습, 2구는 흰 눈 위에 해가의 팔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에 대한 묘사입니다. 붉은 피를 붉은 단풍잎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만공정 낙엽홍, 불과 7자밖에 안 되는 이 구에서 우리는 흰색과 붉은색, 가득 참과 텅 빔의 절묘한 대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3구와 4구는 2구의 감흥을 잇는 여흥입니다.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 봄바람을 베자 눈 쌓인 빈뜰에 붉은 잎 떨어지네. 예서 만일 시시비비를 논한다면 반달은 이미 서쪽 봉우리로 넘어가네. 일휘상인 참춘풍 설만공정 낙엽홍 절이시비 재별요 반륜한월 침서봉 청매인호의 선시 서리빨 같은 검을 휘둘러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선시의 1인자인 천동정각의 눈썹의 언덕에는 입니다. 눈썹의 언덕에는 흰 눈이 덮여 있고 강물 같은 눈에는 가을이 젖어 있네. 바다 같은 입에 물결이 일어 혀의 배는 그 흐름을 저어가네. 난세를 평정하는 수완이요 태평을 도모하는 계략이네. 종영록 제47측 공안 조주 백수송입니다.
안미횡설, 하목함추, 해구고랑, 항설가류, 반란지수, 태평지수. 여기서 안미는 언덕처럼 길게 뻗은 눈썹을 말하고, 하목은 강물 같은 눈매를 말합니다. 해구는 바다같이 깊고 넓고 큰 입을 뜻하고, 항설은 혀의 배라는 뜻이죠. 반란지수는 난세를 평정하는 수완을 말하고, 태평지주는 태평을 도모하는 계략을 뜻합니다. 안미횡설이나 하목함추 따위는 일품입니다. 응결과 정적의 극치죠. 여기 비하면 삼구와 사구의 해구고랑이나 항설가류는 확산과 동의 극치입니다. 고고정상립, 심심해저행. 높고 높이 산의 정상에 서고 깊고 깊이 바다 밑으로 가다. 바로 이런 경지를 말하죠. 가장 약한 것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시로서도 흠잡을 곳 없는 작품이지만 그 시상이 장중하고 웅대한 기상이 있습니다. 눈썹의 언덕에는 흰 눈이 덮여 있고 강물 같은 눈에는 가을이 젖어 있네. 바다 같은 잎에 물결이 일어 혀의 배는 그 흐름을 저어가네. 난세를 평정하는 수완이요 태평을 도모하는 계략이네. 안미횡설이요 하목함추니 해구고랑이요 항설가류네. 반란지수요 태평지주로다. 천동정각의 선시 눈썹의 언덕에는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의 선생이었던 대각 회련에 얼음이 장강을 묶고입니다. 얼음이 장강을 묶고 그 흐름 끊겼으니 그 누가 이 얼음 깨고 배를 띄우겠는가. 보물에 울자 복사꽃 물결이나니 번개같이 빠른 배는 10주를 지나가네. 염송 제793칙 공안송입니다. 빙쇠장강 동불류 염염수해 외선두 출래송기 도화랑 일섬고범 과십주. 여기서 염염은 혈기왕성한 모양을 말하고 뇌는 돌 굴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얼음을 깨뜨리며 배를 띄우는 것을 말하죠. 일섬고범은 배가 번개같이 빠름을 뜻합니다. 십주는 신선이 산다는 10개의 섬을 말하죠. 가장 빠름은 가장 느림 속에 있습니다. 마른 나무처럼 침묵을 지키며 좌선수행하는 것은 그 침묵 속에 칼날을 찾기 위해서죠. 선지와 패기가 넘치는 작품입니다. 얼음이 장강을 묶고 그 흐름 끊겼으니
그 누가 이 얼음을 깨고 배를 띄우겠는가? 보물에 울자 복사꽃 물결이나니 번개같이 빠른 배는 10주를 지나가네. 빙쇠장강 동불류 염염수해 뇌선두 출래송기 도하랑 일섬고범 화십주 대각회련의 선시 얼음이 장강을 묶어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 때 선승인 원호극근의 우물 및 진흙소입니다. 우물 및 진흙소가 달을 향해 울고 구름 사이 목마울음 바람에 섞이네. 이 하늘 이 땅을 휘어잡나니 누가 서쪽이라 동쪽이라 나누고 있는가. 염송 제172칙 공안송입니다. 정전 이후 후월 운간목마 시풍 파단 건곤 세계 수분 남북 서동. 여기서 후월은 달을 향해 울다라는 뜻이고 시풍은 바람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서로 섞이다는 뜻입니다. 이 시의 작가 원호극근은 벽암록에 주석과 비평을 붙인 인물입니다. 1구와 2구는 우리의 사고와 감각을 넘어선 직관의 세계를 읊고 있습니다. 3구는 득도인의 기백을, 그리고 4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가하는 충격입니다. 선지와 시상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우물 및 진흙소가 달을 향해 울고 구름 사이 목마 울음소리 바람에 섞이네. 이 하늘 이 땅을 휘어잡나니 누가 서쪽이라 동쪽이라 나누고 있는가. 정전 이후 후월 운간목마 시풍 파단 건곤 세계 수분 남북 서동. 원호극근의 선시 우물 및 진흙소였습니다.